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키 커진 기분 느껴보시라고 식당으로 가는 길에 폰을 조금 높게 들어봤어요. 저도 덩달아서 키 커진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예약 어려운 식당은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거기 예약 좀 힘들다더라 하는 식당은 정말 거의 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약 어렵다의 수준이 예전이랑은 아득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약 어렵다고 하면 뭐 한 2주 안에는 예약이 꽉 찼다 그런 수준이었으면 요즘은 예약 어렵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예약 전화 받는데 300통 걸었는데도 예약을 실패했다. 아니면 예약 사이트에서 한국 표준시계 켜놓고 11시 정각 딱 맞춰서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보름치 사전 예약이 다 찼더라. 이런 식이에요.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방문한 키즈나는 스시 키즈나 아닙니다. 그냥 키즈나예요. 키즈나는 그래도 평일은 자리가 좀 나는 편이라서 예약해볼만 하더라고요. 봄이라서 식당 주변 길이 예쁘기도 한데 그 전에 키즈나는 일단 위치가 예술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바로 뒤편에 있어요. 소격동이고요. 건물도 한옥이고 건물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돌담도 운치가 있어요. 가게 자체만의 인테리어 예쁜 식당은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키즈나는 인테리어 그 이상의 분위기를 동네로부터 얻는 그런 식당입니다. 자, 근데 제가 보통 영상 촬영 허락을 식사하러 가서 구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키즈나가 촬영이 됐던 걸로 아는데 가서 여쭤보니까 영상은 좀 어렵다고 하셔서 키즈나는 사진으로만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젓가락 받침은 꽃잎을 형상화한 것 같아 보여요. 작고 아담하고 예쁩니다. 키즈나는 스시를 올리는 접시가 색감이 참 좋아요. 이 접시를 부르는 이름이 츠케다이 사라라고 부르는데 츠케다이라는 단어랑 사라라는 단어를 합친 말이죠. 츠케다이는 조리사가 츠케를 하는 다이라는 뜻입니다. 뭔 소리야 이게. 츠케는 절임이죠. 스시야에서는 여러 가지 식재료를 절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생선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절임을 하는 판인데 손님에게 스시를 내는 판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접시에 안 올리고 스시를 그 판 위에 그냥 그대로 바로 올렸어요. 근데 개인 접시를 쓰는 게 좀 더 위생적인 기분도 들고 하니까 접시로 갈아타기 시작을 했는데 츠케다이 대신에 쓰는 접시다 그래서 츠케다이 사라라고 부릅니다. 사라가 접시라는 뜻이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죠. 이 정도로 쓸모없는 정보를 대체 어디 가서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딱히 쓸 데도 없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도 없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스노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생강은 평범해 보이는 초생강이 준비되고요. 츠케다이 사라 위에 소금을 살짝 주시고 간장 종지에 간장도 조금 주십니다. 이상하게 시보리보다 테우키를 먼저 주셨어요. 시보리는 보통 가게에 들어가면 환영 인사 같은 의미로 주는 그 두꺼운 물수건을 얘기하고요. 테우키는 스시를 손으로 먹을 때 닦으라고 주시는 작은 물수건입니다. 런치니까 생맥주 한 잔 주문하고 스시를 기다리는데요. 셰프님이 정말 손이 빠르시더라고요. 빠른데도 정확하고 깔끔하고 손놀림도 부드럽고 스시 모양도 정말 딱 떨어지게 예쁩니다. 키즈나 런치는 차와무시나 츠마미, 웰컴푸드 같은 거 전혀 없고 바로 초밥 시작하세요. 첫 점은 참돔. 스시 크기는 다소 작은 편입니다. 참돔이 입안에 닿는 살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감은 또 적당히 쫄깃쫄깃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숙성 상태였어요. 개인적으로는 맛에서도 이 타이밍일 때가 감칠맛이 제 입에 잘 맞는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셰프님은 또 스타일이 좀 독특하신 게 먼저 나서서 음식 설명을 거의 안 해주세요.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리면 다 해주시는데요. 식사 진행 중에는 좀 긴 대화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참돔인가요? 하고 여쭤보면 예 하고 끝나요 대화가. 근데 그게 무뚝뚝까지는 아니고 무리하신 것 더더욱 아니고 셰프님의 색깔이죠. 다음은 갑오징어입니다. 이것도 말씀 안 해주셨는데 받아서 입에 넣고 씹자마자 갑오징어인 걸 알겠더라고요. 적당히 탱글하게 씹는 감 살아있는데 혀에 닿는 부분은 부드러워요. 방금 참돔이랑 설명이 좀 비슷한 것 같다 라고 느끼셨다면 정답입니다. 여기서 밥 얘기도 잠깐 할게요. 밥은 꼬독한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좀 풀린 식감. 근데 밥맛이 재밌는 게 간도 그렇고 산미도 그렇고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맛이 풍부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맛을 느낄 때마다 떠오르는 표현이 맛의 좌표가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리사가 내고 싶은 맛의 좌표에 정확하게 꽂히는 딱 알맞은 양의 간이 들어가면 용량이 과하지 않아도 맛이 되게 풍부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다음은 흑점 줄전갱이입니다. 밥 양도 많지 않지만 생선도 얇은 편이죠. 그래야 밥이랑 생선 비율이 잘 맞으니까요.
줄무늬 전갱이는 맛있는 시즈닝 거에 비해서 기름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맛이 더 깔끔하고 밥이랑도 더 잘 어울리는 조합이 되는 것 같았어요. 보통은 줄무늬 전갱이에 기름이 꽉 차서 꼬독꼬독한 식감으로 질척하게 밥 넘기는 게 되게 자극적인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자극의 방향이 달라요. 키즈나에 오면은 줄무늬 전갱이도 조련을 당해서 정갈해지는 것 같습니다. 금쪽 같은 줄전갱이. 성게 9난마리입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이면 두 종류 성게 썼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김이 좀 눅진해서 아쉬웠는데 근데 성게가 또 워낙 좋아서 성게가 요즘 참 좋을 때죠. 요즘은 어느 식당을 가나 성게가 맛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은 돌가자미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한 분은 돌가자미를 흰살 중에 흰살이라고 부르세요. 맛있는 생선이죠. 근데 이걸 다시마에 잠깐 붙여서 수분을 좀 빼고 감칠맛을 넣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걸 일본어로 시메를 한다고 하고 근데 다시마는 일본어로 콤부라서 콤부와 시메를 합쳐서 코부지메라고 불러요. 콤부랑 시메를 합쳤는데 왜 콤부시메가 아니고 코부지메냐? 그건 저도 모르죠. 제가 안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다시마 맛이 생선으로 좀 옮겨가요. 근데 이날 다시마가 맛이 좀 셌는지 그 다시마 특유의 짜고 떫은 맛이 많이 딸려와서 생선 존재감을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돌가자미가 뭐 되게 자주 먹을 수 있는 생선은 아니니까요. 참치 속살이 한 번에 2점이 나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다 이렇게 주셨어요. 스케다이사라 색깔이랑 속살 색깔이랑 어울리니까 정말 예쁘죠. 근데 맛은 더 예쁩니다. 철분맛 강하지 않고 깔끔하게 절제된 산미, 그리고 젤리 같은 식감, 선 안 넘는 감칠맛. 정말 아름다운 스시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뱃살 나오고요. 키즈나는 아일랜드산 참치를 주로 쓴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뱃살 쪽을 먹게 되면 보통 와사비 많이 올려서 기름을 쭉쭉 뽑아내면서 먹는데 이 뱃살도 약간 셰프님한테 개조당한 느낌이에요. 되게 점잖은 기름? 기름진 맛이 깔끔합니다. 주시하게 흐르는 기름이 아니고요. 장국은 안에 제첩이 좀 들어있고 참나물 조금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제첩 특유의 그 향은 그렇게 강하게 나진 않았고요. 그리고 스시에 비하면 장국은 약간 간이 있는 편이었어요. 다음은 전갱이. 위에 실파 고명 살짝 올려서 주셨어요. 전갱이는 초절임한 느낌이 싹 나는데 식초의 산미도 참 깔끔합니다. 뭐 죄다 깔끔하고 죄다 정갈하대. 근데 그런 걸 어떡해요. 저는 이 정도로 꾸준히 단정하게 나오는 스시를 아직 다른 데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와사비 쌉쌀한 맛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산미랑 섞이니까 와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고등어 얇게 썰어서 몇 점을 겹쳐서 쥐어주셨어요. 맛있을 때가 아닌데 왜 맛있지? 그리고 묘하게 살짝 달아요. 이게 생선에서 나는 단맛이랑은 좀 다르고 뭔가 가미가 된 단맛인데 간장이나 미림 같은 캐릭터의 단맛이 살짝 있었어요. 이것도 좋았습니다. 다음은 단새우인데 여기 보면 포슬포슬하게 가루 뿌려져 있죠. 이거 오보로라고 부르는 건데요. 새우를 달게 간을 해서 한번 삶고 그 다음에 다시 볶아서 만드는 거예요. 일본에선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귀찮아서 그런가? 질감은 푸슬푸슬하고 맛은 고소하고 달달합니다. 새우에 새우를 더했죠. 같은 재료로 다양하게 표현한 걸 합쳐서 내니까 식감도 맛도 풍성하고 생 단새우의 단점도 커버가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워낙 크기가 작은 스시들을 계속 먹다가 단새우가 3점 올라가니까 와 정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먹다가 입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다음은 튀김이 한 점 나옵니다. 졸복 튀김이고 이게 한 마리의 절반 정도예요. 이상하게 안 기름져. 튀김인데 안 기름져요. 대체 어떻게 튀기시는 거지? 정말 강박에 가까운 깔끔함입니다. 고소함도 굉장히 품위 있고 간도 딱 적당하고 풍미도 점잖고 확실히 사대문 안에서 먹어야 음식도 좀 양반스럽고 고매하고 그런 것 같네요. 전복 스시. 일본은 제가 알기로 전복이 스시 네타로 잘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적당히 쫄깃하고 부드러운데 묘하게 내장 맛이 묻어 있어요. 이게 의도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감칠맛 풍부하고 식감 좋고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코끼리 조개. 간장이랑 소금이랑 간을 하고 한번 구워서 낸 걸 썰어서 쥐어주셨어요. 전복 다음에 나오니까 식감이 딱 대조가 되는데 전복보다 훨씬 가볍게 씹히고 더 부드러워요. 야들야들합니다. 안에 품고 있는 육즙이 단맛이 정말 좋고요. 불맛은 일부러 안 내신 건지 거의 안 났어요. 다진 참치를 떡처럼 뭉쳐서 나오는 초밥입니다. 오하기즈시라고 부르고요. 안에는 정말 곱게 잘게 다진 단무지가 살짝 들어있어요. 단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맛이 있는데도 그 맛이 무겁지가 않고 굉장히 산뜻해요. 참치인데도 입가심이 되겠다 싶은 그런 가벼운 맛입니다.
다음은 장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끝이 다 와간다는 신호죠. 키즈나는 장어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지금까지 나오던 그 점잖고 정갈하고 단정하고 깔끔하던 초밥들 뒤에 장어는 엄청나게 와일드해요. 뻑뻑하고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카드값 뜯긴 제 통장처럼 메마른 장어고요. 바다장어, 붕장어입니다. 안하고죠. 수분을 구우면서 불로 다 날려버린 것 같은 그런 식감이 나요. 근데 이게 또 키즈나에서 나오니까 납득이 됩니다. 의도하고 내는 음식에는 굉장히 너그러운 스노브입니다. 마지막 초밥은 매실 소스를 넣은 김말이입니다. 안에는 오이랑 마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또 마음을 흔들어요. 일단은 매실이 주인공이에요. 씹자마자 매실이 산뜻하고 새콤하고 깔끔하게 강렬하게 첫 느낌을 주고, 오이랑 마가 씹히면서 산뜻함을 더 크게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 스시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막기가 왜 존재하는지 맛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김말이입니다. 그리고 교쿠, 셰프님은 계란만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마, 새우 이런 거를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깔끔한 걸 좋아하셔서 폭신하게 구워서 내신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무리하는 물수건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디저트 접시가 나오고 아이스크림이랑 체리가 2알, 그리고 말차. 가게 위치부터 인테리어, 셰프님 스타일, 음식의 맛, 소품들, 스시 모양까지도 정말 일관된 식당입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분위기가 스노브의 캐릭터랑 정말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스시를 어디서 입문해야 하냐 궁금하시면 키즈나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나침반이나 지도 같은 맛이에요. 스시 먹는 날 대부분 식사 마치고 집에 가고 나면 물이 정말 땡겨요. 빠르면 집에 가는 도중에 땡기기도 하고요. 근데 키즈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속도 편하고. 반면에 배 터져라 먹는 거 좋아하시면 여기는 그렇게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스시 그 자체에 충실한 스시야 키즈나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